안녕하세요. 윌비스 음악 미용 강사 다이나입니다. 보통 12월쯤 설명회를 하는데 올해는 전체 커리큘럼이 앞당겨져서 시작될 예정이라서요. 설명회도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2024 음악 임용 합격을 위한 다이나 클래스의 전략 시작해 볼까요? 우리 클래스의 특별함을 제가 잠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구조화죠. 시험은 늘 핵심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핵심 개념을 단지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가 아닌 폭넓은 이해가 있고 난 후 그 개념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핵심 개념을 정확히 견고하게 알기 위해서 여느 임용고시 학원의 과정보다 더 다양한 자료를 공부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과정들은 핵심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료들은 기본 이론, 심화, 문풀, 모고까지 단계별로 점차 폭이 넓어질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통합적인 문제일지라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갈 수 있게 스캐폴딩 해드릴 겁니다. 이 단계들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엄선된 문제도 문제지만 아주 충실한 해설 자료들을 제공하여 이것저것 자료를 벌려놓고 찾지 않아도 제공된 자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완벽한 해설 자료를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더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계획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 2월에 개강하면서 초수분들이 갖는 문제점이 12월 초에 보통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끝내고 바로 임용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1차도 이미 강의가 끝나버린 상태인데다가 당해년도에 이미 1차 시험 본 사람들이 2차 클래스에 이미 가득 찬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기본 강의를 12월에 바로 개강시키도록 하여 12월, 1월에 기본 강의를 거의 마무리해갈 중 1월 중순 이후로는 실기 공부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림으로써 12월, 1월은 이론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1월 중후반부터는 실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초수분들이 첫 과정에서부터 패닉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한 달 빠른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월에 개강하던 심화 과정을 2월에 개강하도록 할 겁니다. 올해 가장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존에 3, 6월 혹은 7월 초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과정에서 심화를 하려다 보니 너무 적은 시간이었고 차라리 한 달을 더 당겨서 2월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약 한 달간을 늘렸습니다. 주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내용을 정리하다가 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고 5, 6개월 동안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루즈해지지 않기 위해 실전형 문제와 같은 전국 모의고사를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날짜 일수를 계산하자면 약 45일 간격으로 여러분들은 전국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심화학습 과정이 더 섬세해지고 공부를 정교하게 해야 함을 깨우치게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세부 커리큘럼 안내 시작해 볼까요? 전 과목 구조화를 잘하기 위한 첫 기초 역량을 세우는 단계가 12월 10일부터 개강하여 9주에 거쳐 진행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초수분들께서 12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작년보다 조금 더 일찍 기초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강의와 화성학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기본 이론만은 이렇게 맵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줄글로 읽다 보면 그 순간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지만 핵심 단어를 연결지어 나열해 보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을 확장시켜 가게 되면 그 개념을 뒷받침하는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수업이 끝나고 관련 단어를 나열할 때도 중구난방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이 핵심 개념은 한 줄 정리 기본 문제를 통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갈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까지 정확히 알고 나면 여러분도 마인드맵을 이렇게 교재처럼 완성할 수 있게 되죠.
작년 공부한 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마인드맵인데 작년에 제출하신 분들은 마인드맵 퀄리티가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분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챕터를 마치고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관련 키워드를 짜임새 있게 구분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결과물을 수험생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만 이 단계를 어려워도 찬찬히 해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화 과정의 지식 저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마인드맵 첨삭 과정을 통해 그중 내 머릿속에 빠진 내용, 위계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피드백 받다 보면 생각보다 12월, 1월 짧은 시간에 전체 골격 구조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매주 강의가 끝나고 한 주 정리로 문제를 풀고 맵을 만들어 내 머릿속에 지식을 장착시켰다면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모의 시험입니다. 그 지식이 실제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인출되는지 모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과정이 끝나면 12월, 1월 이명 어렵다 했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기대해보세요. 기초영역 두 번째 과목 화성학을 이어 말씀드릴게요. 화성학은 단순히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임용화성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화성적 개념이죠. 예를 들어 화음의 성질, 화음의 종류, 화음의 기능, 성무교차, 성무침해 등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일반적인 조성 화성학뿐 아니라 교과서의 대중음악 반주에서 많이 나오는 소스 코드, 애드 코드, 나인 코드, 텐션, 모드 개념과 사용용법 등을 이 화성학 강의 노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여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화성학 수업은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 직육화음이 악보에 나왔네 하면서 단순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화음의 종류와 성질이 어떻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화음의 앞뒤 맥락에서 이 화성의 등장으로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지를 하나씩 정리하게 되면 음악의 실제를 돕는 너무 필요한 이론 개념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성학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악정과 대중음악 분석과 적용에 대한 것까지 준비할 수 있게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월 18일 개강부터 7월 중반까지 약 6개월 심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심화 과정은 과목도 많고 내용도 많은 과정이죠. 한 해 강의 중 가장 심도 있고 자세한 강의이다 보니 수험생의 실력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심화 역량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특히 재수 이상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 내가 자꾸 시험 합격선 근처까지 가다 떨어지다를 반복한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모의고사 과정보다도 더 중요하고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심화 역량 단계 과정입니다. 그럼 이 심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격 안정권까지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먼저 과목은 총 4과목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저의 메인 수업인 종음세반이죠. 좌쪽에 보이시는 줄글이 바로 음악교육 기초책 자료인데요. 제시 내용은 수험생들이 암기하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교육과정 변천사 파트예요.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았는데 글을 읽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막상 암기하려고 하면 한숨을 어쩔 수 없이 내쉬게 되죠. 분명 내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종음셋은 그 시간, 그 고민을 줄이기에 교재의 상당한 범위가 이렇게 표로 도식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1차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범주별로 관련 키워드들을 비교할 수 있게 키워드 구조화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서버만 만들다가 끝나는 시간 대신 잘 짜여진 위계 구조를 비교해가면서 온전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시간을 쓰시면 돼요. 종음셋은 저의 주 교재이고
이 내용을 다각도로 완전히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두꺼운 교재를 만나기 전 조음셋의 각 내용 타이틀이 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한끗맵, 그리고 기본 이론반 문제 한 주 정리, 그리고 심화반 문제집, 개강총회 등이 개발되었고, 이 교재에 실려있는 교과서 및 개론서에 실린 약 2,000여 개의 악보 부분들을 보면서 실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하는 전 과정 모두 이 교재에 구조화하여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틀린 문제들을 이 해당 범위에 정리하면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단원화된 교재를 만들어 가게 되시는 거죠. 두 번째 과목, 기출문제입니다. 올해는 3월부터 이 과정을 접하시게 됩니다. 이 역시 심화 과정에서 넘치는 지식 홍수에서 방향성을 잘 잡기 위해 기출문제반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무턱대고 많은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의 지문, 묻는 방식, 오답을 확인하면서 시험 방향을 예측할 때 중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지식들을 그룹화시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이 기출분석은 역시 문제를 단순히 푼다 개념이 아니라 이 기출문제의 유형, 오답, 관련 내용까지 샅샅이 정리된 해설 자료를 통해 기출을 완벽히 분석하는 해설의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포괄적 음악성 원리에서 어긋난 문제점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을 달아놓았고요. 이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음악성에 대한 각 프로젝트와 세미나까지 정리할 수 있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보시는 것은 2013년도 객관식 문제였던 교수법 문제였죠. 1번의 열인내기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교과서에 정의한 갖춤마디와 못 갖춤마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풀어내고, 두 번째, 코다이가 제시한 리듬 음절 내용이 있었기에 코다이 리듬 음절에 대해 모두 정리하였고, 세 번째, 네 번째 오르프 이론인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정리했으며, 마지막 손신호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에 손신호의 장점을 해설 자료에 담아 기출의 정답 5의 다른 지문들까지 관련 주제에 대해 하나씩 전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출에서 나왔던 주제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적어도 기출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된 주제는 다른 자료를 번잡스럽게 찾지 않아도 이 해설 자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조음셋으로 구조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기출의 방향성을 알아 외워야 할 내용까지 확실히 범주가 정해졌다면 또 한 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입니다. 개강총회 문제는 7건의 문제집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5천 문제 이상의 방대한 문제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개강총회는 개론서, 강독을 총 집합해서 보자라는 줄임말인데요. 임용을 보기 위해 필요한 약 3, 40건의 개론서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역시 조음셋 순서대로 만들어진 문제집입니다. 한 주 정리 기본 이론반 문제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고 지문의 길이도 길고 관련 도상학적 자료, 악보 자료들도 많죠. 이 개강총회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단순한 문제집 개념이 아니고요. 한 줄 기본 이론반에서 핵심 개념을 알았다면 그 개념이 어떤 맥락적 지식위에 나온 개념인지를 아는 포괄적 이해를 위한 자료입니다. 하단 밑에 답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개념은 매우 간단하게 써져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내용들은 이미 기본에서 보았던 핵심 개념인데, 이 개념과 관련된 포괄적 맥락적 지식을 알기 위해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문항들은 한 권의 교재에서 문제를 출제했다기보다도 여러 개 출판사의 개론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포함된 교재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자료화하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대표성을 갖는 데도 충분한 근거가 되죠.
맥락적인 완벽한 이해는 바로 이렇게 핵심 개념에서 확장된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심도 있는 구조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사실 전공음악 임용 공부가 어려운 것은 학술적 용어, 학술적 표현들 때문에 문장이 쉽지 않고 글이 길고 어려워서 지식이 정리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의가 개론서반입니다. 각 과목에 대한 개론서 한 권 정도는 통독을 하자는 것이죠.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여 행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렇게 줄글로 써진 개론서를 문단 노트를 통해 전체 문단을 구조화하고 핵심 내용을 청킹 작업을 통해 빨리 암기하면 개론서 하나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반이 되죠. 표준화 검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피험자를 표집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한 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이렇게 고된 심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한여름 7월 적용 역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부쩍 상담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적용 왜 안 되는 걸까요? 하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기간에는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될 것이고 지쳐가려고 할 때 스터디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가면서 이 기간을 또 열심히 연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문제풀이반과 교과서반이 개강하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출 개념에서 출발하는 공부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풀이반 역시 기출문제 베이스로 5, 60문제 정도가 매주 나가게 됩니다. 좌쪽에 있는 기출문제는 낭만시대 음악 특징을 이야기하고 1번 악보에 리스트 교양시 전주곡이 나와 있죠. 이 리스트 전주곡에서는 낭만시대의 기법, 주제 변형 기법이라는 것이 언급되는데요. 옆에 오른쪽 문제풀이반 문제를 보시면 보기는 리스트 교양시 전주곡 각 부분이고 제시곡은 리스트의 비단조 소나타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악 기법, 명칭 등을 쓰라고 제시되어 있죠. 기출을 완전히 정리하신 분들은 실제 제시곡에서 주제 변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몰랐었더라 하더라도 보기 전주곡이 주제 변형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 악곡이기에 비단조 소나타에서도 그 기법을 활용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풀이반에서 리스트 교양시 전주곡도 변형 기법, 비단조 소나타도 주제 변형 기법 그냥 썼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유추,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며 답을 찾아가지만 주제 변형 기법이 나타난 또 다른 악곡에서 어떻게 제시되었을 때 주제 변형 기법이라는 거지? 주제 변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음악 요소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주제 변형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또 한 번 기출해서 조금 더 진화된 문제풀이반 문제를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주제 변형 기법이라는 기출 개념이 무슨 악보로 나올지라도 혹은 묻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답을 유추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적용 역량 두 번째 과목 교과서반입니다. 교과서반은 전체 교과서를 주제별로 재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출문제가 우리에게 학습 방향의 가이드를 주는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 가장 핵심 자료인 교과서를 주제별로 꼼꼼히 살피게 되면 각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명확히 보이고 교과서에서 특정적으로 사용된 용어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되죠. 실제 교과서 내용적 측면은 이미 심화가 끝나고 난 뒤여서 어렵지 않으나 교과서에서 제시한 교사학습 활동과 평가들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이는 1, 2차 시험에서 교과서의 내용들이 어떤 교육이론과 어떤 평가들과 관련지어 나올지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제재곡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재곡의 활동사항, 평가사항들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페달링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페달을 밟았다 떼었다, 밟았다 떼었다 하는 표기.
기법 잘 한번 보시고요. 피아노 페달과 관련된 것들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오른쪽 페달을 바로 이제 댐퍼 페달 혹은 라우드 페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스테이닝 페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서스테이닝 페달. 페달에 대한 사용 말씀드렸습니다. 페달과 관련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종센 1권 53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해놨습니다. 마지막 실전 역량 단계입니다. 9월 중후반에 개강될 예정이죠. 매주 아침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산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강의는 모의고사반과 파이널 이론반으로 구성돼요. 모의고사는 전체 6회 플러스 과제 모의고사 3회가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 강의 특징 역시 해설 자료에 포인트를 둡니다. 문제를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지식이 통합되어 추론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이것저것 1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자료를 끄집어내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 시간을 모두 아껴 전략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죠. 이 문항을 보시면 단순한 향학 정제를 묻는 문제라기보다도 문제를 통해 악학개범에 실린 정제 그림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창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우리 시험에서 정제 파트에서 정제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창사를 묻는 문제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작성 방법 두 번째를 보면 이러한 창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국악사적 관점에서 물어보고 있죠. 세 번째 문항은 정제를 공부한다고 딱 춤 하나의 모형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의무를 정리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이기에 이렇게 관련 춤의 특징들과 무구들의 전체 내용들을 답지 해설로 모두 실어줬습니다. 한 회차 모의고사 문제집에 대한 6, 70페이지 정도 이상의 해설 자료가요. 책자로 나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무구 하나를 틀렸으면 이 전체를 이 해설 자료집 하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각 문제마다 어떤 기출문제가 연계성을 갖는 건지 연결시켜 주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이 내용을 다시 본인 걸로 단권화하기 위해 종음색 교재를 활용하시라고 종음색 관련 페이지를 모두 적어드렸어요. 파이널 이론 정리는 암기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파이널 이론 강의는 매해 그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론 강의만 제공할 때도 있었고 혹은 특강 형태로 짧은 시간에 3박 4일 기간에 이루어진 적도 있었죠. 방식은 해당 연도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커리큘럼을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임용시험은 철저하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10의 9는 너무 지쳐버린 인생을 보내버리게 되죠. 성과 있는 1년을 보내시려면 남들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효과적인 자료, 효과적인 시스템이 여러분의 시간을 남들보다 훨씬 아껴줄 것이고 진짜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아주 많아요. 공부의 과정을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시키는 데는 철저하고 촘촘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우린 수업 시간에 만나요.